welcome to Global Peace City Network Sessio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평화 포럼 분쟁 지역 평화 도시 네트워크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창이 주최 또 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평화와 번영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평창입니다. 평창은 계속해서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그런 파트너로서 활발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창 군수님께서 또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개회사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평창군수 한완기입니다. 오늘 평창 포럼에서 분쟁지역 대학 도시 네트워크를 주제로 토론 세션을 마련해 주신 우리 이영길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님을 비롯한 연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을 드립니다. 이곳 평창에서 개최된 2018 동계올림픽 대회는 한반도와 전 세계를 평화로 하나 되게 했으며 우리는 소중한 평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공동의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쟁의 평화와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션이 그러한 과제에 훌륭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대학은 풍성한 잠재력을 가진 인적 자원과 캠퍼스라는 공간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글로벌한 연대와 협력에 충분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곳에서 논의된 대학 도시간 평화 네트워크가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할 것을 기대하며 평창 포럼이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ayor, for your encouraging message. 네, 평창 for the 군수님 participants.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세션 참석자 여러분과 또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만 명이 넘는 참석자들께서 온라인상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도시들이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도시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 지역 도시들 중에서도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은 그런 도시들도 많죠. 그래서 평화를 옹호하는 그런 도시들로 재탄생한 곳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들 중에서는 이런 평화의 과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도시들도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9개 국가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 분들께서는 이 평화 프로세스의 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어떤 출범의 장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많은 도시들을 동참하도록 또 장려할 예정이고요. 도시의 여러 면면들을 또 반영을 해서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시 정부라든지 또 시 대학들도 이 네트워크에 동참을 하면서 보다 더 저변을 넓힐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정부와 또 비정부 기구 간의 협업도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긴 당연히 시민단체도 빠질 수가 없겠죠. 많은 그런 층위와 또 많은 이해관계자들 또 여러 저급법을 동원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기쁜 마음으로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사로 강원도 양구 군수님을 모시고자 하는데요. 이 양구 군은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DMZ를 중간에 두고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군이 바로 양구군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통일 한국에 대해서 갖고 계신 또 비전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하였고 또 향후 통일 한국을 위한 또 여러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인묵 강원도 양구 군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말씀 이후 아마르 염남 인도 마니푸르 대학교 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고요. 우선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양구 군수 조인묵입니다. 2021년 평창 평화포럼을 축하드리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나비 효과처럼 따뜻한 평화의 바람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 민주주의, 시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검증하고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장을 거두었고 불의에 맞선 희생을 통해 값진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축적된 시민의식은 정권조차 바꿀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장 이면에 어두운 면도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국토 개발이 한창일 때 접경 지역은 각종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사격장, 비행장 등 국방을 위해 내주어야 했으며 그로 인한 이중 삼중의 규제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각종 개발의 제한 등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적인 축제를 발굴하고 군인경제 의존의 탈피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도입, 관광자원 개발 등 나름의 성과도 이루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과 평화의 당위성은 재차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5,000년을 같이 한 민족이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하나로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체제가 하나가 되는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고 또한 남과 북 당사자 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총론의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더라도 강론으로 다양한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몫으로서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통일과 대륙으로 가는 길목인 접경 지역을 중심에 놓고 발전 구상을 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7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한 한강의 기적이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평화의 기적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위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접경 지역의 작은 교류부터 시작하여 공고해지면 커다란 통일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훼손된 산림의 복원, 취약한 농업 분야의 교류, 산불 방제와 관광 분야의 협력 등은 주변국의 이해와 무관한 사항으로 남북 간 협의에 의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세계적 가치가 높은 DMZ를 세계 평화의 상징 지역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세계 평화의 기여는 물론 국가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한 북한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10개 적정지역 지자체별 과제를 선정하고 북한 지역과 교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 분야와 관광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양구가 사과의 주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대구 등 중부 이남이 사과의 주산지였지만 북상하여 남한의 최북단까지 기후온난화로 주산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부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잘 축적된 농업의 기술력에 대한 교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악 금강권을 세계적 브랜드로서 평화관광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금강과 내금강을 하나로 잇고 전 세계로부터 개별 관광을 한다면 적경지역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적경지역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와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구는 금강산 최접근로로서 내금강선을 정부 계획에 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에서 시작해서 예금강을 거쳐 내금강 그리고 양구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광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자체별 중심 과제와 교류 방안을 큰 틀에서 마련한다면 정부의 통일 구상과 함께 두 체제 간 통일의 충격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체험존을 DMZ에 설치하여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장을 조성하는 것도 제안해 봅니다. 첨예한 남북의 휴전선 중심에 이러한 교육과 체험시설을 유엔에서 운영하거나 유엔 산하기구로 두는 것도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의 훈풍이 불어올 때 적경지역은 설레고 흥분하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진심으로 통일을 염원하였습니다. 평창의 평화정신이 분명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따뜻한 바람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에게 특별히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통해 양구를 소개하고 적경지역에 대한 염원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포럼에 참가하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과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평창 평화 포럼이 적경지역을 연결하고 남북의 가교 역할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excellent speech that you have made. 훌륭한 연설을 해주신 조인우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셨습니다. Goes to the point of 말씀하셨다시피 crisis that could turn into opportunity.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인도 마니푸르 대학교의 아마르 염남 총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염남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도 관련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While
It's wonderful to be with friends who 오늘 are lovers of 이렇게 peace and life. 많은 지인들 또 평화와 Let me start with a 또 brief 삶을 사랑하는 explanation 분들과 of 함께하게 되어서 where 매우 our 기쁘게 location is 생각합니다. like. 우선 Manipur 제가 is 있는 in the 곳에 대해서 northeastern 설명을 corner 드리도록 of India. 하겠습니다. 마니푸르는 In 인도의 other 북동부 words, 지역에 위치하고 Manipur is 있습니다. a province 다시 말해서 bordering Myanmar. 마니푸르는 Or in other 미얀마와 words, 접경을 we are 하고 있다라고 closer 이해해 to 주시면 되겠고요. Southeast Asia 저희는 than we 동남아와 are to South Asia. 상당히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is is a 남아시아보다 very 동남아시아에 important 조금 더 concept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we all long for 우리는 모두 물론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사랑 그리고 행복에 대한 열망 be realized in a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현실화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continuum. 평화라는 것 자체는 Social and economic 사회적 context remain 또 more or less 경제적 그런 맥락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맥락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그런 그 내용들, 다양한 요소들이 그런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긴 당연히 정책도 포함이 되는데 마니푸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갈등과 또한 분쟁을 겪은 바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니푸르 같은 경우 이제 동남아와 그만큼 인접하기 때문에 이 적절한 그런 또 이런 평화의 연속 선상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또 남아시아와도 그 관계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그런 연속성과 이 정치적인 연속성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델리 같은 경우에는 한 2,5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겠고 또 인도에서의 이런 힘의 균형을 보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변 지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연속선상에서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연속성과 이러한 정치적인 이런 맥락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더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학적인,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제적인 측면도 당연히 잊어서는 안 될 텐데요. 이렇게 상당히 상황이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연속선을 만들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다른 맥락 속에서 적절한 어떤 정치적인 또 맥락과 어떤 연속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에서 15년가량 이 마니푸르와 이제 곳곳의 주변 인도의 주변 지역들이 새로운 어떤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새로운 부분들 어떤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차이와 또한 이질적인 그런 맥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도라든지 또한 지리적인 그런 특징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이질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자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평화를 이 마니푸르와 그리고 인도 북부 지역으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지난 15년 동안에 이런 자각이 정말로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there are different sides. 이렇게 다른 입장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뭔가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남아시와 동남아 간에 이런 다른 연속체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화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 조화를 위해서는 그 역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This realization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역학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또는 이질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되었고 또 이것은 다양한 군사적 또한 이념적인 그런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자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틀을 마련을 하는데도 이런 자각이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니피루가 갖고 있는 그런 맥락과 또한 동남아에 인접한 이런 특징들, 이런 요소들도 다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권력의 그런 힘이라든지 또 권력의 역학을 보면 인도의 모든 지역들을 다 반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을 할 때도 이러한 힘의 역학이 보다 균형을 잡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Vice Chancellor Yeonman. 네, 연만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연만 총장님께서는 특히 중앙과 중심과 주변부의 그런 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역학이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해당 지역에 특화된 그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학의 역할이 여기서 또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Who is the Vice President of 다음은 한림대학교의 안동규 부총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춘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도의 주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시 정부 간의 여러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My name 여러분 is 안녕하십니까? 저는 meeting you here. 안동규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평화 도시로서 평창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그 후보 도시 시절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평창이라는 것은 사실 이 평이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창을 영어로는 PC인데 개인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창을 평화의 도시라고 불렀고 또한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고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이죠. 하지만 강원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도가 강원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부 강원도가 있고 남부 강원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도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GUN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GUN, 총이 아니라 글로벌 유니버시티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니버시티라는 것은 대학 도시를 의미합니다. U도 대문자이고 C도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 일반적으로 대학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이 대학 도시라는 것은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대학 도시라는 것은 이제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도시이고 또 대학 관계자들이 많이 살고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수도입니다. 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4년제, 2년제, 사립대, 국립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 정도가 대학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관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주요 이해 관계자라고 하겠습니다.
대학이 추천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한림대학교에서 글로벌 대학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플랫폼인데 시장님들과 대학 총장님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림대학교의 총장님과 춘천시장님께서 하나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 글로벌 이슈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 기관들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춘천 내에서도 많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현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조인묵 양구 군수님께서 우리 국내 현지의 또 지역 현안들을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장을 누가 주도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대학이 도시, 시의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관계자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양구구 또한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근데 대학 내에 보면은 많은 잠재적인 인재들이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에 폴리테크 대학이 있습니다. CUP, 커프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UP는 시티 유니버시티 파트너십의 약자입니다. 7개의 커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17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구역별로 특별 프로젝트와 또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사업을 통해서 한 학급이 한 지역, 한 구역과 매칭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는 제가 학생이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RTP,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람의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도람 채플힐 랄리 대학, 그리고 두크 대학도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들 대학이 이 RTP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활동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실리콘밸리, 보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은 대학이 선두적인 행위자로서 도시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줌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LLLP라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ifelong Learning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도시가 바로 이 LLLP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평생 교육 과정을 제공하지요. 그래서 도시가 이제는 가상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서 도시와 대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 혼합 형태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LLLP를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재정적인 여러 프로젝트들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몇 가지 더 공유하자면 대학의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시와 대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은 초기 단계의 비전 수립, 계획 수립에 역량을 갖고 있다면 시는 실행력, 행동 면에 있어서 실천 면에 있어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파트너 기관들로서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라이제이션 사업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BAMP, V는 비전, A 액터, N 네트워크,
높이는 프로젝트입니다. in Gangwon province. 강원도의 많은 면과 우리가 협력을 했는데 이 4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전, 네트워크, 액터, 프로젝트. 누구의 비전이 중요하냐? 예를 들어 조인무 군수님의 지금 오늘 제시해 주신 그런 비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교 총장님의 비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에서 개발된 비전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위자, 액터입니다. 대학은 이 사업에 살아있는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경험 공유 의 장으로서 지식 공유의 장으로서 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P 프로젝트가 중요합니다. 함께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이번 포럼이 바로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굉장히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우리 한림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요 교육 목표로서 비전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두 번째는 융합,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이것을 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현지화는 글로컬리제이션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대학은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대학과 시장님과 또 여러 전문가 그룹들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글로컬리제이션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동규 부총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 경험들을 공유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실천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한국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과 나눔의 전병길 사무국장님입니다. 남북 관계를 다루는 또 기관이고요. 어떻게 보면 해당 분야에서의 최대 또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전병길 사무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전병길입니다. 현재 통일나눔의 사무국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춘천 시민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도시인데요. 많이들 춘천에서의 그런 평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발표 장표를 공유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의 눈으로 본 춘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춘천에서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영국의 두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 그리고 영국에 있는 코벤트리 두 개 도시인데요. 좌측에 있는 사진이 벨파스트 평화의 벽의 사진입니다. 아시겠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이제 그 천주교도와 또 개신교도들 간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양측 사이에 1999년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의 갈등의 상처가 모두 다 치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심 내에 그 지역을 분리시키는 장벽들이 존재하는데요. 우측이 천주교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벽이 좀 높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좌측은 개신교도들의 거주 지역입니다.
네,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성당의 모습인데요. 이 성당은 독일 공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성당은 영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코벤트리에 있습니다. 당시 코벤트리는 산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폭격의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이후 코벤트리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평화와 화해로 설정을 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지역은 화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기념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코벤트리 같은 경우는 매년 평화의 축제를 개최합니다. 대부분의 평화 지향 도시들을 살펴보면 어떤 특정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쟁 내지는 이념의 충돌, 정치, 인종적 문제, 또 종교, 식민주의 등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또 여기 해당 도시들은 보통 광장이나 박물관, 또 평화를 기념하기 위한 여러 기념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평화를 위한 공공 정책과 다양한 연구, 또 풀뿌리에서의 시민 운동들이 그 근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하에서 춘천, 즉 강원도 중심 도시인 춘천에서의 평화는 어떠할까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평화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기로 하였는데요. 춘천은 한반도가 1945년에 남북으로 분단됐을 때 함께 남북으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의 이 북부 지역은 한국 전쟁 이후 남한의 영토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춘천은 휴전 이후 분단된 강원도의 중심 도시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는데, 수년에 걸쳐서 이 한국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소외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춘천시 내에는 평화를 담고 있는 공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벨파스트나 이제 코벤트리와 마찬가지로 이 춘천시에는 평화로라든지 평화공원, 평화교회, 그리고 평화복지재단 등 이런 도로명, 공원, 교회, 사회 서비스명에서 이 평화의 요소를 참아볼 수가 있고요. 또 강원도청에는 평화기획사업단이라는 그런 평화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대학에서도 살펴보면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강좌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춘천은 평화를 염원하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보면 관련 시설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의지도 보면 상당히 충분한 상태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해서 이제 춘천과 평화를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동료들과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는데, 평화의 눈으로 본 춘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춘천의 그 평화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하에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춘천의 과거, 즉 분단과 전쟁, 춘천의 문화, 청년과 평화,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상상 등으로 나누어서 스토리텔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작은아마 평화를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런 시도가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원도와 한반도를 넘어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춘천시는 전 세계 평화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벨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북아일랜드, 그 영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춘천과 벨파스트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 벨파스트를 가보시면 그 벨파스트 시청 인근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한국전쟁 참전한 용사를 기리는 기념비인데, 이 지역에 157명의 청년들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쟁이 벨파스트와 춘천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파스트의 여러 유명 인사 중 한 명이 있는데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기도 하죠.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는 벨파스트에서 나고 자란 분입니다. 그리고 이후 벨파스트가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어떻게 보면 벨파스트와 춘천을 연결해주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의 여러 시민들도 C.S. 루이스의 또 작품을 많이 읽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라는 것 자체는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구축되지는 않습니다. 평화는 끊임없는 그 사람들의 이 염려와 또 행동을 통해서만이 달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도시는 바로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평화 관련돼서는 대학들과 또 도시, 정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지만 이 평화라는 꿈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화와 평화 도시에 관련돼서 많은 협의를 하고 또 논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길 바라고 대학과 도시정부의 더 큰 역할을 또 수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개 도시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하나가 벨파스트, 또 이제 춘천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벨파스트와 춘천이 분명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 다른 도시와도 또 연계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각 연사별로 5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를 5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 연사분들께서는 발표할 기회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5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찰리 라멘토님을 모시겠습니다. 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의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찰리 라멘토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영길 자문관님 감사합니다. 예, 안 박사님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평창에서 뵙게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비무장지대 쪽에 낚시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 GILPP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 최문순 도지사님과 강원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도시와 대학을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영길 우리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 호프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사실 GILPP와 연관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있는데 우리가 수십 개 그 국가에서 여러 학교나 대학 차원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기반의 참여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물론 정부 관료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또한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져야만 이렇게 강원도와 같은 특별한 지역에서 평화가 더욱더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입증되었다시피 이러한 곳에서의 시민들의 참여가 특히 중요합니다. 비정부 행위자들, GILPP와 같은 단체들이 정부와 또
시와 시민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여서 효과적인, 여긴 대학도 포함되어 있는데 효과적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강원도와 함께 MOU를 체결하여서 우리가 시너지를 활용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공동으로 자원을 투자를 하고 개발하고, 또 저는 유엔에서 자원을 함께 동원을 하여서 강원도 그리고 춘천을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여서 실제로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한 데 대변인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안 박사님과도 이야기를 말씀하셨다시피 또 대학과 협력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유니타르와의 협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여러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도시대학 네트워크를 우리가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UN 회원국들 193개 회원국들의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제네바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대표들도 있고 유니타르 또 국제대학들 대표들도 제네바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의 자원을 활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UN 회원국들 중에서도 특히 관련된 경험이 있는 국가들, 국제 분쟁과 관련 경험이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지식과 교훈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슈로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동의할 텐데요. 물론 공통의 어떤 교훈들, 금지 사항들도 있겠지만 사실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부 기관으로서 한국에 들어가서 지원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실행하는 것은 한국인들 자신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국제적인 지원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솔루션을 원한다, 해결책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이런 원칙들, 또 행동, 실천에 대한 어떤 헌신과 의지를 보면서 사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강하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고 항상 행동을 취하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원하는 그 성과를 다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재계산을 해서 계속 또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항상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타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 자원들을 유니타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서를 이 컨퍼런스 이후에 이영길 자문관님께 직접 전해드리고 또 최문순 도지사님께 보고를 해드릴 텐데요. 따라서 또 안 박사님도 대학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UN 평화대학이 사무소를 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학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앵글로 아메리칸 대학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가르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이 자리에는 앵글로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캐롤앤 브라운 교수님
교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성공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또 특히 GILPP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해서 크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자문관님께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파트너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GILPP도 강원도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 측면을 자세히 보자면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변화의 주체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모두의 삶이 더욱더 개선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니타르 그 UN 교육연구소에서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든 제네바에서든 우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 또한 최근에 깨달은 것은 유니타르에서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대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니타르의 탄생 배경을 보면은 외교관들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의 외교관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 과정이나 교재들, 자원들을 이미 충분히 축적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또 각 그 대학들과 또 시의 시장님들, 군수님들과 협력할 수 있는 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피스 평화 도시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제네바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화와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도시이죠. 다음은 캐롤린 브라운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캐롤라인 브라운 교수님께서는 앵글로 아메리칸 대학교의 법학 교수이십니다. 체코 프라하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죠. 네, 오늘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유망한 프로젝트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앵글로 아메리칸 대학교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 화면 이제 공유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프라하에서도 체코공화국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았는지 또 학생들이 에너지와 열정을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화를 유도하고 또 변화를 여러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체코공화국은 가장 평화로운 곳 중에 하나로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체코공화국 그리고 이전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였죠. 90년대에 분리가 된 이후로는 계속 체코슬로바키아로 알려져 있었는데 약 70년에 걸쳐서 70년 넘어서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여러 동요의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라봄을 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부터 한번 이야기를 볼까요? 2차 대전 이후로 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또 체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이 독일군의 점령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사망을 하였죠.
여러 가지의 대단 집회와 또 시위가 있었는데 이제 독일의 침공에 반대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치가 취브람하고 이제 대학 등을 점령을 하여서 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형을 집행을 하였고 약 1,200명의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학생들을 이런 정치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암울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생이 뭔가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 학생들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2차 대전 그리고 공산 정권 까지도 계속해서 이 학생의 에너지와 열정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1968년에 프라하의 봄 사건도 있었죠. 이때 주체가 이제 개혁파로서 조금 더 가벼운 그런 공산주의, 다시 말해서 언론이라든지 또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어떤 개혁을 표방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소련군이 군사 개입을 하였죠. 우리가 매일과 같이 거니는 그 거리들을 완전히 점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항을 하는 다양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죠. 스보보디는 체크 언어로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이 사진에도 여러 항의자들, 시위자들이 소련군 탱크에 대항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위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얀 팔라가 또 분신을 하였죠. 이러한 사진들은 최근에 얀 팔라 관련된 영화에 나온 그 장면입니다. 그 당시 사진은 존재하지 않고 영화에서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젊은 학생인 얀 팔라가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바틀라프 광장이 이 프라하의 주요한 광장인데 여기에서 분신을 하였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또 기리고 많이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960년대 여러 시위들과 또 다양한 집회들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안타까웠었고요. 10년 동안 좀 조용했다가 80년대에는 존 레넨 평화의 벽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날렘스프람스코 프라하의 어떤 구도심에 위치한데요. 존 레넨의 사망과 결부되어서 이런 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정의에 대한 염원, 또 자유에 대한 염원에 대한 문구들을 이 벽에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치안 당국과 학생들 간의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 글귀를 남기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 평화의 벽은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어떤 탄압에 대항을 하나의 벽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존재하고요. 앵글로 아메리칸 대학교 또 출간물이 레넨월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현재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벨벳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11월인데 이 벨벳 혁명에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였습니다. 거의 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바로 이제 공산주의의 끝을 요구하는 그리고 민주 정권을 위한 어떤 시위였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작게 학생들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학생들, 평화의 승리를 원하는 학생들의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윈즈슬로프 광장입니다. 프라하에 있는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광장인데 학생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얀 오플탈 그리고 얀 팔라흐를 기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학생이 나치 침공과 또 이제 프라하 봄 당시에 이제 사망을 했던 이 두 명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였는데 평화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상 경찰들이 과잉 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순서가 좀 맞지는 않는데요. 학생으로 시작을 했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촛불혁명을 통하여서 평화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가 없다, 손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과잉 진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학생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노동자, 각종 연령 계층들이 이 항의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이제 폐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 정권이 도입하게 되었고요. 또 박사 파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하벨은 인권 운동가이고 또 잘 알려져 있는 극 작가이죠. 체코슬로바키아의 연방공화국의 최초의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에너지를 갖고 이 체코 공화국에서 어떤 변화를 유도하고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또 정의의 그런 원칙과 가치를 계속해서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체코 공화국에 도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과 이런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저도 함께하고 있는데 체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보면 분명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환경 시위인데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시위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수업을 맡았었는데 저희 프라하의 주요 정부 기관 옆에 건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이런 시위와 행진을 했는데 정말로 소리가 컸습니다. 저희가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화를 요구를 하고 또한 환경 정의를 위한 그런 목소리가 정말로 컸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소리가 컸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는 함께 참여해도 되느냐, 이러한 행진에 참여해도 되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인상 깊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하여서 함께했고, 그리고 Black Lives Matter 시위는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지난해였죠.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위와 그런 집회들, 대규모의 그런 집회들도 프라하의 중심부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제 정부에서의 그런 주역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요구를 하는 그런 시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에너지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신념, 학생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갖고 있는 그런 변화의 요구를 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프라하와 체코공화국에서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학생들과 이런 청년들, 이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점치는 데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도 협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라운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인상 깊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프라하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프라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운동을 하였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죠.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그리했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마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계신 분입니다. 마마하나는 올해의 여성으로서 CNN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CNN 올해의 여성인 마마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오랜 친구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평화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열도로서 약 17,0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40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종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2억 7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조들은 5개의 원칙을 우리의 국가 이데올로기 토대로서 세웠습니다. 우리 국가 슬로건은 다양성 속에서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보면은 판카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창조자 신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봉사를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과 모슬림들 사이에서는 큰
분쟁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칙은 사회적인 원칙입니다. 인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애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의 측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특별한 정책이 네덜란드 식민 지배자들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민족 간의 인종 간의 어떤 혐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그러나 함께 통합을 하고 실천한다면은 민주주의, 연대, 또 협력, 또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본도카시에서는 극복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우리의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가지 평화 조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도적인 형태, 취약 계층, 여러 사후의 계층과의 협력을 통한 평화 조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평화 조성에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격차를 메꾸고 이데올로기적인 격차를 종교 간의, 인종 간의, 민족 간의 격차를 많이 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회의 어떤 측면들, 정부, 경제, 기업, 가정, 또 종교, 언론, 예술계 모든 집단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축제와 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평화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종교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서명을 한 선언문입니다. 또 여러 도시 대표들, 또 각 지역 대표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민족 차원에서 대규모 결혼식, 합동 결혼식을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합동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대학 학생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특히 분쟁 지역에서의 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화해와 평화 선언을 한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학 학생들과 가장 분쟁이 심한 그런 지역에서 함께 협력을 하여서 평화 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천 명이 기독교인과 또 이슬람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사망했었습니다. 여기에는 13개의 대학이 있는 지역이고 이 대학 관계자들, 대학 학생들이 사실 서로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모슬렘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최초로 과거에는 이제 분쟁의 도시였다면은 이 지역을 평화의 도시로서 선언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표적인 평화 조성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례 청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지도자들을 모아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청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145개 대학으로 시작을 했고 2019년에 되면은 175개 대학의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인도네시아의 전 31개의 도를 대표하여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대표들이 참여를 했고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각 참가자들의 지역의 잠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대학이 우리 지역이 어떠한 솔루션을
기여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년 서약을 기념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 서약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사랑, 그 애국에 대한 서약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네시아라는 한 국가의 소속이고 우리는 하나의 인도네시아 언어를 구사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청년 축제 졸업생들이 인도네시아 약 680여 지역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개의 도에서 지금까지도 직접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지역들의 학생 대표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부족들, 여러 민족들과도 함께 조화 속에서 협력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국가 그리고 종교 행사를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벤트들을 함께 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모든 종교 관계자들을 함께 모아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로운 국가, 또 우리 통일된 국가, 번영된 국민, 이러한 슬로건 안에서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벌이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실제로 대부분 이슬람교도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종교 다양성도 큰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쟁의 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레이스 하몬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대학교 정치학 교수님이십니다. Hello, good afternoon, everyone. 네, 안녕하십니까. I'm supposed to have PowerPoint presentation. 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하였는데요. 파워포인트를 Do you hear me, everyone? 네, 근데 제 말씀 들리시나요? 파워포인트로 제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제 목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We hear you. We hear you. Yes, 네, okay. 잘 들립니다. Okay. I don't know how to zoom in my 네, PowerPoint 제가 presentation. 어떻게 이 줌상으로 파워포인트를 띄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보내드렸는데요. 아이레인님께서 이 띄우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일단 송부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레이스 하몬입니다. 지난 43년 동안 네, 졸업하는 즉시 계속해서 이제 그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찰리 라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제네바 그룹에서도 제가 동참을 했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전환점이 되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 발표에서는 교육 관련된 제 경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3년 동안 교육자의 인생을 걸었는데요. 바로 지난 1월 29일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주제만큼은 저로서는 정말 애정이 가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6년에 걸쳐서 저는 필리핀 행정과 교육기관 협회 또 회장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 협회는 여러 고등교육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데 이 고등교육기관들 약 100여 개가 넘는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협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따르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그리고 이 학교를 또 이런 다양한 참여자를 참여시키는 그런 플랫폼으로선 이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 네트워크, 또 학교들의 그런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스크린을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 화면이 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위에 브라우저 위에 클릭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탭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So sorry about this. 네, 죄송합니다. I have just an outline though. 지금은 개요서만 보이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Do you see it? 보이시나요? 제 장표가 보이시나요? Irene, can you help me with this? 네, 아이린님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쉐어 스크린 이것을 클릭하면 될까요? 화면이 아직 뜨지 않은 것 같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 없이 제가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또 이 마나푸르 대학교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로 맞습니다. 필리핀 잘 아실 것입니다.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고요. 필리핀은 5개의 아세안 그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만 하더라도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 마르코스 이제 독재자로 인해서 많은 부분 퇴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분의 와이프는 2,000켤레의 그 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로 인해서 상당히 퇴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 필리핀 디아스포라는 널리 알려져 있죠. 세계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필리핀은 또 여러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필리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제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외국 노동자와 근로자로서 곳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평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희의 식민주의적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이념 학습 또 종교 문화적 연계 또 인종적 그런 연계 또 경제적인 여건들 빈곤 사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하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빈곤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도네시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뭐 인종적으로도 또 민족적으로도 다변화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또 제도도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외 계층이 가장 또 빈곤한 계층이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1986년 혁명 사진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한국에도 영감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베를린 또 장벽의 이 붕괴 이런 것도 저희가 피플 파워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처음 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최초의 또 여성 대통령을 필두로 하여서 뭐 많은 것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11차례의 그런 쿠데타와 또 정권의 교체 또 이런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개혁의 연속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학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또 한국 연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대학들이 어떤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 어떤 융합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습의 장소이죠. 지금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학습의 장입니다. 다양한 가치, 즉 민주주의 가치, 포용의 가치, 민주주의적 관행과 평화를 또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open to all ideological 그래서 persuasions. 모든 So we 이념 teach 학습에 tolerance 열려 very 있는 early 이런 in the 담론이 education. 존재합니다. To the extent 대학에서는 that we are 관용에 able 대해서도 to 일찍이 listen to all of 가르칩니다. these persuasions 모두에게 and 경청을 해야 되고 이런 understand where 다양한 they are all 학습과 coming from. 이념론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학계에서는 다양한 강의와 또 연구 플랫폼들도 존재하죠. 여러 다자 기관들도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출범시키는 것도 대학인 경우들이 많고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혼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들도 이런 지방정부, 시청이라든지 시장들, 또 이제 민간 기업들과도 같이 협업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 경험도 그러한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공행정교육기관들이 100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학들이 이런 교육기관들이 어떤 상대적으로 이런 잘 알려져 있는 명망 높은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리핀에서는 뭐 교회도 있고 여러 종교 기관들도 있고 스페인이 뭐 미국이 도달하기 전에도 이제 여러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뭐 여러 또 교회 신자들도 많은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종교기관만큼이나 많이 또 믿고 의지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마르코스의 이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많은 또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그 사진을 참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런 책들도 학계에서 나왔죠. 우리가 분쟁, 민다나오에서의 분쟁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또 소련의 그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냉전 시대에서의 그런 공산주의의 하나의 영향도 있고 이제 민다나오 잘 아실 겁니다. 민다나오 이 남부 지역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매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학계에서 나옵니다. 분쟁의 뿌리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섭니다. 왜 이 평화가 이렇게 사상 누각 같은지 민다나오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지금 평화가 요원한 상황인데 왜 그러한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정말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 그 부분 저 정말로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이 연구자들이 이런 맥락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우리가 대학에 가는 이유가 이런 충돌에 내진 분쟁에 대해서 그런 맥락과 또 이제 평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을 규명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부라든지 또 정치인들보다도 학계를 모두 다 더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에는 행정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고 관련된 협회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들, 청년들을 관여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의 또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 때문에 앞으로 또 미래를 보다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리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스크린 관련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맥락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에 제가 보내드릴 테니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댄 스티치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대표하여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Is the presentation coming up okay? PPT가 잘 보이십니까? Distinguished Global City Peace Network. 존경하는 글로벌 도시 평화 네트워크 파트너와 대학 도시 파트너 여러분, 평창 평화 포럼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간의 민간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인도적 지원 기술 혁신에 있어서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휴머니테크 평화는 인도적 지원 기술을 활용한 평화 증진입니다. 이것이 왜 지금 필요한가요? 전 세계 모든 기아의 70%는 전쟁 지역, 분쟁 지역에서
인도에서 발생합니다. 평화 증진을 원한다면 인도적 지원 노력은 실제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도달해야 됩니다. UN 난민 고등 판무관실의 폴 스피겔 판무관에 따르면은 인도적 지원 체계가 고장났습니다. 여러 지역사회 단체들은 먼저 어떤 새로운 지원 솔루션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고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수, 화재, 강풍 늘어나고 있고 또 인간 유발 재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 분쟁, 전쟁, 정치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쿼츠 아프리카에 따르면은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가정들은 변기보다도 휴대폰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들과 더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달을 하고 따라서 평화의 도구입니다.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서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것은 잠재적인 인도적 참사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전쟁의 근원은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위기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대는 가장 강력한 기회입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사처럼 1+1은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화살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조 방식은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서 박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기술과 혁신입니다. 왜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은 중심축입니다. 세계의 길이 3,000년간 교차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높은 에너지가 결합되는 곳입니다. 세계경제 포럼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R&D 지출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원 테크, 에이드 테크를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에너지 평화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UAE에서처럼요. 이제 협력합시다. 에이드 테크와 혁신을 미래의 방향으로 함께 활용합시다. NGO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조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여신이 드러났죠. 그래서 해외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서의 재난 예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재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2016년 WHO에 따르면 5세 이하의 15,000명의 아동들이 매일 사망했습니다. NGO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협력을 하여서 정부 규정의 제약이 적은 방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세계에 협력에 유례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지원 생태계의 목표는 가장 강력한 원조 임팩트를 가장 적은 지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래킹이 에이드 임팩트를 특정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는 공유자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지원을 제공하고 원조 NGO들과 스타트업들이 기업의 린 경영 방식으로 그 속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쟁은 R&D, 혁신, 기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에이드 임팩트 가능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민헨 안보회의가 글로벌 안보를 대변하고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이 글로벌 경제 발전을 대변합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은 새로운 에이드 테크 혁신 역량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평창도 글로벌 평화 도시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4개의 이스라엘 에이드 테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다 스트림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노동자를 하나로 통합한 사례입니다. 워터젠, 공기를 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프리카, 아프리카 여러 마을에 태양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아우라 에어, 공중 전파 질병을 박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처럼 도시는 서로 연결되고 완전한 잠재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워터 테크, 푸드 테크, 의료 테크, 농업 테크 등 여러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자율적으로 하지만 명확한 전략을 따르는 팀들처럼 도시는 팀처럼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평화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화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런 원조 생태계에서는 모두가 다양한 미션, 가치, 브랜드, 서비스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포커스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원조 NGO 같은 경우는 자선 공여를 해야 되고 또 VC 펀딩이 그 원조 기술 스타트업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지원을
대한 잠재력이 기술을 활용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평화의 잠재성이 크습니다. 예루살렘, 평창, 춘천, 양구 모두가 휴머니테크 평화에 있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디지털 교육 투자 기금이 함께 협력해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북한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에이드텍과 혁신 허브는 모든 국가들의 빛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로 말씀을 그래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협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함께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고무적인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창은 평화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다보스는 경제를 대변하듯이요. 그리고 기술과 혁신이 분쟁 해결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좋은 사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시 모레스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우의 또 회장님이신데요. 이 해당 기구는 헌팅턴시, 미국의 서버지니아의 헌팅턴 시티와 여러 가지 협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팅턴 시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 평창에 대해 정말 좋은 기억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당시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선수들과 또 국가 대표팀들의 이제 대표 운동선수들의 복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했었었는데 2주에 걸쳐서 정말로 즐거운 그런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웨스트버지니아 헌팅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버지니아 헌팅턴은 네, 중소도시 리스트에서 최악의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3개 항목 15개 중에서 13개 항목의 최하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900개 도시 중에서 900위를 한 것이죠. 범죄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았었고요. 그리고 또 아편 중독의 진앙지였습니다. 또한 약물에 대한 그런 과용도 가장 높이 알려져 있던 그런 사례고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마약이라든지 또 아편 관련된 위기, 관련된 역병 관련돼서 또 다큐멘터리가 또 있었습니다. 저희는 2012년에 헌팅턴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같이 부임한 스티브 윌림스 시장께서 계셨을 당시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신의 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과제였는데요. 저희는 다양한 협의의 과정, 특히나 다국적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전략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전략적인 내러티브를 구성을 하고 그 내용에는 명확한 단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여러 다문화적인 그런 요소와 역학 사이의 장벽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을 하였고 또 여러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기회로 삼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장벽들을 없애면서 대단한 협업의 정신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단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기업들과도 이제 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시를 엄청난 그런 성장을 바탕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지금 현재 기술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대단한 그런 성장을 구가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스티브 윌림스 시장은 아주 멋진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35
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인물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대학의 총장님들 또 기관장들을 다 모았는데요. 우리가 3C라고 부르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시빅 리더, 커머셜 리더, 또 커뮤니티 리더. 다시 말해서 이제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와 또 공동체의 그런 수장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 모든 리더들은 하나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평화의 도시, 번영의 도시, 그리고 인류가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없애자, 퇴치하자,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하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가족의 연결고리와 공동체를 다시 재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번영을 하자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정의의 결과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필수적인 그런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하였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겠습니다만 저희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틀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전략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뭐 민간 기업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드리지는 않고 아마 뭐 이사회 일원들 같은 경우에도 제 이 생각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정말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렇게 하였고요. 2017년이 되어서 웨스트버지니아의 헌팅턴 시는 미국의 최고의 공동체라는 그런 그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팅턴이 결국에는 정말로 대단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헌팅턴이 힙 프로젝트라고 하여서 기관들과 또 지역사회와 또 민간부문과의 그런 협업을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2017년에 헌팅턴 씨가 미국의 최고의 공동체라는 그런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5에서 6년이라는 그런 단기간에 걸쳐서 정말로 기적적인 대전환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강력 범죄율도 40%나 줄었고요. 약물 남용도 6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017년 당시가 그러했는데 2018년에는 저희는 사실 두 가지의 전략을 취했는데요. 단기적인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대단한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또 전략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드도 취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25에서 50년까지 어떤 청사진 전략, 사회 경제적 전략을 구사를 하여서 이것을 바탕으로 엄청난 투자를 동원을 하였고 계속해서 전환을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제 2단계, 다시 말해서 헌팅턴 프로젝트 제2단계를 곧 시작할 예정인데요. 장기적인 사회 경제적 청사진 전략을 이제 구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물론 이제 중단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는 다시금 이제 3월부터 헌팅턴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이어나갈 것이고요. 헌팅턴이 미국의 최고의 공동체라는 그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다른 많은 도시들과 여러 지역 사회들 미국 전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도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 성공 사례, 우리가 배웠던 교훈들, 우리의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잘 결집을 하여서 다른 지역사회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저로서는 진정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대전환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션 모리스님 정말 흥미진진한 그 사례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공유하지는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많은 내용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을 진작에 마쳤어야 됐는데 두 분의 연사가 더 계십니다. 그래서 각 연사들께 시간을 염두에 두고 발표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안드레아스 윌랜드 씨입니다. 독일을 대표하여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Dr. Young-Jee Lee.
네, 이영길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 동서독 상황이나 이런 내용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제가 겪은 것인데 제가 살고 있는 스투트가르트시가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서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릴렉스한 도시로서 꼽혔습니다. 그래서 스투트가르트 오시면은 정말 릴렉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렇게 조용한 도시에서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시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혀 볼 수 없었던 형태의 또 약탈도 있었습니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해석을 하는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여러 가게를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도시가 과거에는 전혀 겪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러한 일을 공유하는지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앞서 프라하에 계신 브라운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는 그 반대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그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국가들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유럽, 캐나다, 미국 등 이들 국가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설명해 주신 다양한 상황들 또 경험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이 들고 또 도시 내 여러 대학과 또 시장님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연결을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의 북부 지역을 보시면은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일부 지역은 티롤 지역입니다. 구글에 찾아보시면은 TYROL이라고 찾아보시면은 티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TIROL인데 사실 이것이 한 지역이 있는데 북부, 남부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는 이탈리아에 그리고 북부 지역은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50년간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살았습니다. 즉 티롤 남부 지역에 살면서 북부 티롤과도 물론 계속 관계를 이어왔습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병렬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한반도의 상황 과 조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제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의 이 현황 상황에 대해서 막 분석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과도 연결이 돼서 이러한 우리의 연구 내용에 대한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대학 총장과 시장님들 간의 연계성, 그 네트워킹 활동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연사이십니다. 에두아르도 판릴리오님입니다. 네, 필리핀 분이시고요. 팜팡가의 전 주지사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께 평화의 말씀 전합니다. 팜판다운은 마닐라에서 한 6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제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주지사직을 역임하였습니다. 폼판다
에서는 이 지배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더더욱더 느꼈습니다. 이 국민들에게 또 윤리적인 리더십과 또한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희는 부패를 퇴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도 투명한 그런 입찰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학계와 또 여러 유수의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하였고요. 또 미소금융을 통하여서 또 다양한 재정 지원도 국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극빈증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의약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서 이 국민들의 삶을 또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믿을 수 있는 어떤 정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지배 구조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정부를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어떤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또 포용을 하게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저는 필리핀 남부인 그 민다나오의 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동료의 한 사례인데요. 노메 아르나도 시장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기에서 농장으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 시장님께서 추진을 하였는데요. 그 시장님께서는 이제 평화 프로세스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와 그 정부의 이제 여러 이제 노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들 간의 화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MILF 반군과 정부 간의 이런 갈등과 충돌이 있었는데 사실상 존엄성이 전혀 부재가 되었던 그런 삶을 국민들이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조세프 에스트라다 대통령께서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고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의 또 학살과 또한 적대 행위들이 단행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평화가 오히려 요원해졌고 또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르나도 시장님이 그 당시 했던 것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점이었고 그때는 이제 불의와 기근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점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는 식량 안보와 이런 정의를 되찾는 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약 10,000헥타르에 달하는 부지를 어떤 농장으로 또 개발을 하였고요. 또 그 자리에서 종자, 옥수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기농법 등을 또 도입을 했고 보카시나 각종 비료들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을 했고요. 경운기라든지 또 다양한 설비들도 무료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을 때 이 시 정부에서는 또 이제 국민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관련돼서 수확을 하고 시장에서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에서 시장으로라는 이런 프로그램들과 또 체계를 구축을 하였는데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증진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군들에게 무기를 내려놓도록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닌 현실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도록 정부에게 열린 마음을 갖도록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필리핀 군에게 마음을 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에르나두스 이제 시장과 이제 함께했던 아트만 브라보 등과 같은 군 사령관이 이야기하기를 40년에 걸쳐서 내지는 50년에 걸쳐서 거의 평생 동안 정부와 함께 전쟁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에르나두스 시장만이 그가 했던 모든 약속들, 전임자들이 했던 약속들, 그리고 필리핀의 대통령이 그런 약속들을 유일하게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 군은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무기에서 농장으로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또 인근의 동네와 공동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또 상도 수상한 바 있고요. 그래서 에르나르도 시장과 저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전쟁이 답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정부가 있다면 솔루션이 제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와 또한 소외된 계층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지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꼭 필요한 지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팜팡가의 전 주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rms to Farm, 즉 무기에서 농장으로라는 캠페인이 정말로 인상 깊고 다른 도시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상 깊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세션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토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포럼에서 약 5만 건 이상의 클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율은 과거에 평창 평화 포럼을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참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 우리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또 교류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의 시간은 많이 충분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또 앞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우리의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평화 도시 네트워크의 출범식을 오늘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참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